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황녀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단독 제보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이번 저희 친정 엄마께서 올케에게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저에게는 올케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며느리가 되겠죠? 저보다 윗사람이지만 반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게 야가 빠져가지고 아주 저희 엄마를 물러본 모양인데 지도 한번 당해보라고 기를 팍 죽여놨네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과 오빠 그리고 저입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친정 오빠는 그 뒤로 1년쯤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정 오빠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네요. 저 결혼 후 1년 사이 또 결혼을 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빠듯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오빠가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월급 있게 되어서 착실히 모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케는 결혼할 때 예단 예물을 일절 안 하고 그 전에 아주 우리 부모님을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알랑방귀를 껴놨더라고요.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오빠네만 행복하다면 금전적인 거 올케에게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집은 아니지만 서울 저희 부모님 사시는 근처에 전세로 빌라를 마련해 주셨어요. 2억 조금 넘는 집이고 둘이 처음 시작해 살기에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전 올케는 부모님에게 저는요 월세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그런 거 바라거나 하지 않아요. 오빠랑 결혼만 하면 되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말을 했었다네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엄마에게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엄마, 그건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요즘 이상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 너무 믿지 말어. 라는 말을 했었죠. 일단 저희 아버지는 공사 사업을 하시고 친정 엄마는 대학가 앞에서 갈비집을 하고 계세요. 크지는 않지만 가끔 단체가 오면 정신없이 바쁘세요. 결혼 전에는 저랑 친정 오빠가 주말에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지금의 저희 남편도 저랑 사귈 때는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지금도 가면 도와드립니다. 저희 남편 정말 착하거든요. 언제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제 이야기가 아니니 이런 건 다 패스할게요. 저희 친정 오빠네는 그렇게 살다 2년도 안 돼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전매를 해서 간다고 했어요. 저는 뭐 친정 오빠랑 결혼 후에는 자주 전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통 엄마에게 소식을 듣고는 했지만요. 그렇게 이사를 가는데 전세 빼서 그 돈이랑 부모님이 조금 더 보태서 대출도 어느 정도 끼고 간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않지만 좀 괘씸해 보이기는 했어요. 집 사준 건 아니지만 전세지만 그거 해줬는데 금방 그 돈 빼서 이사를 간다니까요. 어찌 되었든 저희 엄마는 둘이 잘 살고 그렇게 알아봐서 집 사서 가니 기특하기만 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만 행복하다면 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오빠네 부부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회사에 다니고 올케도 회사에 다니니 대출금은 본인들이 잘 내고 잘 사는가 싶었죠. 뭐 집들이는 아니지만 부모님 빼고 저희 부부랑 오빠네 부부랑 넷이 오빠네서 한번 모였어요. 올케랑 그닥 친하지는 않지만 제 성격이 워낙 털털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뭐 잘 어울렸고 언니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친정 오빠는 워낙 친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온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올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러면서 축하 연락을 해야지 마음먹었죠. 그런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 올케가 좀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하니 저한테 말 안 한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후에 자꾸만 올케의 행동이 이중적인 것 같았다고 하면서 오빠네 이사 가기 전에 한 번은 오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를 올케랑 엄마랑 둘이 하다가 엄마가 문득 올케가 뭘 사다 준다 그랬다 안 사다 주고 또 사다 준다 그랬다가 말아버리고 말만 하고 말아버리는 일이 몇 번 있길래 처음에는 올케가 기억을 못하고 깜빡깜빡 하는 건가 싶어 너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니?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며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면서 오빠가 갑자기 들어오니 훌쩍이면서 어머니가 나보고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고 그러시네? 그랬다네요. 엄마는 기가 막혔지만 시애미가 한 말을 그냥 그렇게 해석했던 모양인가 싶어서
에이, 그냥 해본 소리다. 그랬더니 오빠가 엄마, 그래도 며느리한테 말 조심해 주셔야죠. 나이가 아직 어린데 치매는 좀, 그랬답니다. 엄마는 아들내미 앞에서 변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 말 조심하마. 미안하다 며느라. 그러고 넘긴 적도 있답니다. 엄마가 연세도 많으시고 마음도 여리신 분이라 조금 답답하게 들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했습니다. 올케가 이사간 후에 한참 동안 안부 전화나 연락 한 번 없다가 전화가 와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다짜고짜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저 임신했어요. 엄마는 순간 임신했다는 말에 너무 기뻐 아유, 며느라 축하한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라고 했더니 먹고 싶은 건 됐고요. 저 일 그만뒀어요. 이제 오빠 혼자 외벌이에요. 저희 대출금도 내야 하는데 정말 빠듯해요. 애도 낳으면 돈 더 들 텐데 돈도 없어서 힘들고 짜증나요. 라고 했다네요. 뭐 갑자기 좋은 소식 금방 전에 기뻐할 틈도 없이 하소연을 하는 건지 시어머니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건지 엄마 입으로 듣는데도 굉장히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다달이 돈 좀 주셔야겠어요. 이랬다는데 아니 지가 엄마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칼만 안 들었지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 연세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시면 여든을 바라보시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면 부모에게 용돈 드려야 하는 나이인데 저희 엄마 아직 정정하시고 자식에게 일절 손 벌리지 않고 용돈 주면 좋지 받거나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 때나 돈 드리는데 그 돈 드려도 다시 너희 하라고 주십니다. 그러신 저희 엄마에게 다달이 돈을 달라니요? 이게 뭔 샵소리인가요? 암튼 답답하신 저희 엄마는 너네 많이 힘드니? 라고 했더니 그럼 힘들어서 전화했지 안 힘들면 전화했겠어요? 이랬답니다. 저는 전화로 이 말 듣다가 아니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한 소리 드렸네요. 저도 답답하니 한 소리 했더니 엄마도 에이구 내가 참 바보다 바보야 이러시네요. 아니 이게 보통 일하다가 임신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할 소리인가요? 거의 반년 만에 전화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돈 달라는 소리라니. 그 뒤로 전 뒷목 잡을 말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엄마, 대출을 많이 받았니? 너네 전세비 뺀 거 2억 5천에 이사비나 등기비 같은 거 빼고 넉넉히 많이 받은 거니? 올케, 대출금은 정확히 몰라 말씀 못 드리고요. 암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해요. 엄마, 그럼 일단 애비랑 통화 한번 해볼란다. 올케, 제가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끊었다네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내가 알던 올케가 정말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나 올케한테 연락이 없었다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내가 직접 오빠랑 통화해본다고 하고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오빠 잘 지내지? 올케 임신했다며 축하해. 오빠, 어떻게 알았어? 산부인과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있다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 아 그랬구나. 그거 말고 무슨 일 없지? 무슨 일? 아니 뭐 그냥 올케는 몸이 안 좋아 쉬는 거야? 쉬어? 누가 쉬어? 회사 말하는 거야? 지금 일 잘 다니고 있어.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분명 엄마에게는 일 때려쳤다고 했는데 엄마가 잘못 들었는지 올케가 거짓말을 한 건지 전 순간 느낌적으로 오빠가 뭔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 오빠 아니야 잘못 알았나 봐. 그럼 올케한테 따로 연락 안 할게. 축하하고 축하한다고 전해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엄마가 말한 올케의 이중적인 면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 당연히 저희 엄마 말을 100% 믿었어요. 저에게 전화해 거짓말 할 분도 아니고 뭔가 꺼림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한 후 퇴근 후에 엄마에게 들려 전화기 녹음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 퇴근 후에 엄마 고깃집 근처를 지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탁을 했네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해 오빠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임신한 건 맞는 것 같고 회사는 그만둔 게 아니다. 오빠랑 통화한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엄마는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올케랑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사위가 이따 알려줄 터이니 연습하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증거를 잡지 않으면 왠지 나이 드신 저희 엄마 잡아먹으려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엄마는 올케와 따로 통화를 다시 하시고 녹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빠도 알아야 하고 아버지도 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올케도 임신했으니 엄마 고깃집에서 축하도 할 겸 주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도착하여 녹음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관도 아니고 정말 오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모르세요 하거나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던가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건 아닐지 궁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5시쯤 되었을까요? 오빠네 부부가 도착했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도중에 저는 올케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회사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집 사정 어려운 거예요? 라고 물으니 네? 어머 아가씨 무슨 소리세요? 뭔가 오해가 있나 봐요. 혹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어머 아이 낳으면 이제 회사 그만둬야 한다고 그 말 드린 건데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셨나 보네요. 오빠와 아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희가 하는 말을 듣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아니 너가 일도 그만뒀고 애 낳으면 돈 없으니 다달이 달라고 전세 해줬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지금 일부러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와 훌쩍거리면서 저 말을 하는데 정말 연기는 쩔고 저때 저희 엄마 심정을 생각하면 불쌍하시고 안타깝고 저 없었으면 우리 엄마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울컥했습니다. 근데 아빠와 오빠는 올케에게 울지 말라며 달래주고 아빠는 엄마에게 나이 들더니 노망났어? 왜 애를 잡는 거야? 저에게도 넌 왜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서 분란을 만드냐? 그것도 엄마랑 둘이서. 올케는 아주 펑펑 더 울더라고요. 오빠는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았고 저희 남편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때 오빠가 엄마 나이 드시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엄마 그런 분 아니신데 왜 변하셨어요? 정말 아주 생 지랄들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사이 엄마 폰을 들어 아무 말 없이 정말 아무 말 없이 녹음 내용을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볼륨을 최대치로 해서 틀었어요. 다들 가만히 듣게 되었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지금 돈 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집 사주신 것도 아니고 전세 얻어주신 건데 제가 왜 이런 말도 못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몇 푼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오빠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오빠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아요. 오빠는 말 못하고 저한테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자 모시려면 자식 힘든데 도와주셔야죠. 능력 되시잖아요? 이런 말들이 폰에서 흘러나왔고 이건 누가 들어도 올케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엄마는 눈물을 훔치고 올케는 펑펑 울다가 지 목소리 듣고는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네요. 오빠는 야, 너 지금 저게 뭔 소리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애도 낳으면 힘들 것 같고 어머니 능력 되시는 것 같으니까 해본 소리야. 오빠는 엄마 죄송해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엄마 말 안 믿어서 죄송해요. 그러고는 꼼짝도 안 하는 올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렇게 이중적인 면을 같이 사는 오빠도 몰랐다니 무서운 여자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이 또 지 변명만 늘어놓고 가다니 오빠랑 부모님만 아니었음 돼지고기 양념을 머리에 확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빠가 알아서 했을 거다 생각도 들고 둘 일에 제가 끼어서 왈가왈부하면 더 큰 소란만 일어날까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네요. 오빠는 그 뒤로 올케랑 부모님 찾아뵙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갔다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진 못하고 엄마에게 듣기만 했네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애미들도 있지만 늙은 시애미 무시하고 저러는 인간도 있네요. 정말 이번 일 일어나고 저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혈압 있으셔서 약하게 약 드시고는 있지만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셨을 엄마 생각하면 아직도 전 용서가 안 되네요. 사실 오빠는 봐도 올케년 얼굴은 정말 못 볼 것 같네요. 임신한 올케라 오빠도 그렇고 부모님도 일단 조용히 넘어가시기로 했답니다. 저는 저렇게 용서한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임신까지 한 사람이니 뭐 어쩌겠나 싶네요. 뭐 출산하는 날에는 가봐야겠죠? 남은 아니지만 오빠네 부부 일이기에 제가 일일이 참견하는 건 시누이 짓 하는 거라 그냥 이대로 끝내지만 한 번만 더 저희 엄마나 부모님 힘들게 했다가는 반 죽여놓을 겁니다. 제가 한 성격 하는데 저희 남편 하는 말이 제가 그날 반 죽여놓을까봐 엄청 눈치 보고 걱정했다고 하네요. 뭐 저렇게 또라이 짓 또 하면 그때 반 죽여놓고 다시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보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꼴도 보기 싫은 시아버지입니다. 나이 먹으면 고집도 세지고 한다는데 그게 딱 저희 시아버지신 것 같아요. 결혼 전이랑 결혼 초에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어쩌네 하시더니만 사람이 완전 달라지셨네요. 능구렁이처럼 보여요. 저는 결혼 전에 회사에 다녔어요. 월급은 꽤 됐습니다. 남편이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에게도 깍듯하게 하고 명절 전에 인사드리러 가도 한우 세트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도 당연히 용돈도 드리고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애도 안 들어서서 남편의 권유로 일단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일 그만두고 전적으로 집안일은 모두 제가 당연히 했고요. 일할 때도 거의 제가 후다닥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시아버지가 낮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저 혼자 있는데요. 아버님 저 혼자 있는데 집에 오셔서 둘이 뭘 한대요? 그래서 전 아버님 집에 오빠도 없는데 뭐하러 오시게요? 그리고 오실 때 언덕이라 힘드셔서 택시 타고 오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아버님 말씀이 나 자전거 가져가는데 네가 좀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더워서 귀찮기도 하고 집에 며느리 혼자 있다는데 굳이 오신다는 게 내심 싫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온다고 다 말했습니다. 통화해본다고 하더니 잠시 후 무조건 오신다고 하셨다고 그냥 오시면 냉커피 타드리고 이야기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효자 아들이 제 속을 박박 긁어놓네요. 일단 시간 맞춰 나갔어요. 역시 기어도 없는 자전거를 키어코 끌고 오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저는 제가 끌고 간다며 질질 끌고 집으로 왔어요. 진짜 앞이 노란 게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집에 와 아버님도 덥고 저도 더워서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전기세 나가게 그건 왜 트냐? 난 괜찮다. 그러시네요. 근데요 제가 더워서 꼴가닥 넘어갈 판이었어요. 그 기어도 없는 자전거를 질질 끌고 왔더니 열사병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더워요. 잠깐 틀었다 끄면 돼요. 그랬더니 넌 땅 파서 돈이 나오냐?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이렇게 혼자 시원하게 돈 펑펑 날린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집이 왜 이리 높냐면서 나중에는 오기 힘들 것 같다면서 인상을 팍팍 쓰시대요. 언제 제가 오라고 했나요? 그리고 뭐 언덕에 살고 싶어서 삽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집 구해서 사는 건데요. 전 일단 기분 잡치고 옆에 아버님이 있던 말던 불편하거나 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짜증이 났어요. 일 그만둬서 뭔가 저를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시다가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와서 차 트렁크에 그 꼴도 보기 싫은 자전거 싣고 집에 가셨어요. 얼마 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고요. 저는 전화할 일이 없어서 안 드렸다고 했더니 어른 안부는 물어야 하는 거다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온 효자 아들 바가지 박박 긁었어요. 일단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제가 횟가닥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무교예요. 친정집은 불교고 시댁은 교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크면서 안 가고 그냥 자연스레 무교가 되었네요. 솔직히 무교라기보다는 친정이 불교니 불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결혼 전에 시아버님이 우리 며느리는 교회 꼭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곤 했는데 솔직히 그땐 얼버무리긴 했어요. 가기 싫었고 종교를 강요하는 건 정말 더더 싫었거든요. 암튼 자전거 사건과 안부전화 사건 이후 전 뭔가 아버님께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기분일 수도 있지만 찜찜하기도 하고 아무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역시 안부전화는 일일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고 토요일에 남편과 함께 걸쭉하게 술 한잔하고 새벽까지 먹다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 일요일 아침에 선명하게 들리는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확실했습니다. 남편과 전 일어나 여러 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울리는 전화벨까지 정신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이 시간에 도대체 연락도 없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어여 차비하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 동네 아주 믿음이 충만한 교회를 알아봤다. 목사님도 미리 만나보고 했으니 이 교회로 다니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마음속으로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고 남편 또한 아빠 갑자기 찾아와서 교회 가라니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가 사탄에 홀려 마음을 못 잡으니 내가 나서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시대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새벽까지 먹은 술이 아직도 해독이 안 돼서 비몽사몽한데 진짜 혼잣말로 개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아주 차분하고 정중하게 예의 있게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최소한 저희 의견은 물어보고 하셨어야죠. 저희가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자식을 떠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니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진정으로 안 믿는데 교회 가면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제 말과 당신 아들 말을 무시한 채 다짜고짜 무조건 가야 한다. 다 말해놓고 와서 가야 한다. 안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그러시대요. 그러면 본인 체면 생각할 거였으면 먼저 저희에게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교회라는데 전도하시는 건지 뭔지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 당해보니 머리가 띵하고 이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서 다짜고짜 와서 끌고 가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흥분할 것 같은지 남편은 아버님을 모시고 차키를 챙겨 급히 나가더군요. 잠시 후 소파에 어이상실 상태로 앉아있는데 방에 있는 전화벨이 울려 받았더니 그나마 남편이 카바한답시고 아버님 모시고 그 교회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네요. 전 알았다고 하고 난 안 가는 걸로 알라고 했더니 남편도 알았다고 하면서 본인 아버지 감당 안 된다는 듯 전화를 급히 끊더라고요. 아, 진짜 지대로 빡치고 왠지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에 어떻게 아버님을 잘 구슬렸는지 해결됐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하네요. 네, 근데 걱정이 과연 안 될까요? 다니지도 않은 교회를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찾아오는 시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고 얼굴 뵙는 것도 슬슬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다 요번에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어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 먹기 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제일 익숙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문화가 저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시방석 같았지만 서서히 적응을 해가는 듯한 저의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께서 오늘은 며느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어색한데 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또 한 번 뿔딱지가 확 올라왔지만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난 못해, 안 해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에게도 전 그런 거 해본 적 없고 못해요 아버님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해봐야 느는 건데 못한다고 안 하면 되냐? 우리 죽어도 편하게 예배하려면 할 줄 알아야지. 그러시길래 전 편하다고 예배 드릴 마음 없는데요. 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던 할 거예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아버님 교회 다니시니까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세요? 그럼 시할아버지는 예전부터 예배 드리시고 아버님이 제사상 안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저희 이 말의 분위기는 시베리안 벌판을 얼음 하의를 신고 구두 소리 없이 걷는 것 마냥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까봐 다른 가족들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말을 못했네요.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고 위에 형과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날도 시부모님, 두 형제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있었고 결혼은 저희 남편만 했습니다. 지금 글 쓰다 생각해보니 두 형제가 왜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건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이날 삼형제가 아버님을 말리지 않고 저를 말리지 않았다면 끝없는 말이 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일절 안 시키시고 말도 없으시고 조용하며 아버님 귀에 완전히 꺾여 수십 년을 사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원래 평상시에 어른한테 말대꾸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대바라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고 그렇게 절 만드시는 시아버지도 밉고 제 자신도 한심하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종교 쪽 말이 나오면 제가 나를 세우고 민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남편도 답답한지 제 손만 꼭 잡고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몇 주가 흘렀는데 최근에 결국 제가 개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가 안 생겨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둘이 신혼을 더 즐겼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한약을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시길래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머니랑 한번 같이 한의원에 가보기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점심쯤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전화 화면에 시아버지라고 떠있기만 해도 불편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냅다 받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 저 말 하시며 한의원 간다는 말 들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한약으로 애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이번 주부터 무슨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더 참았다가는 이건 끝도 없는 강요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성의 끈을 잡지 못하고 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그러시면 더 가기 싫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꾸 그러시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아들 호랍이 만들기 싫으시면 두 번 다신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고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숨도 못 쉬겠고 답답하고 정신과 상담 받아야 할 것 같다며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시댁에 들렸다가 왔습니다. 남편 말이 가서 아버님이랑 한바탕 하고 왔다고 하네요. 다시 한 번만 교회 가자거나 그런 말 하시면 저도 이제 부모님 얼굴 못 뵐 것 같다고, 특히 와이프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 들어서는 애도 안 들어서겠다고 퍼붓고 왔다네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었겠지만 일단 커트하고 제 편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온 모양입니다. 아마 남편도 본인 아버지가 너무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효자아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그 뒤로는 몇 개월 동안 저에게 교회의 교자도 안 꺼내시고 시댁에 가도 뭔가 아버님과의 사이는 서먹해졌지만 전 이런 서먹한 사이가 더 편하네요. 더할 나위 없이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였고 그런 며느리가 되려고 했는데 모든 사단은 아버님이 자초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제가 말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주말에 시댁 놀러가고 하루 자고 일요일이 되면 시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몇 번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특히 시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습니다. 갈 때 마음은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자고 갈 때는 저도 한 발 양보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분명 아버님이 도가 지나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 제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어른한테 저도 너무 막말을 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끝이 없이 끌려다닐 것만 같았거든요. 교회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각자 원하는 종교와 추구하는 게 있는데 너무 밀어붙이고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큰 소리 나고 잠잠해졌네요. 말이 길어져 제가 안 쓴 말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교회 문제로 여러 일들이 있었네요. 뭐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물고 늘어지신다면 그땐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질 작정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참 문제긴 한데.